30대 남성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형 동생 하면서 호영호재하던 남성 동업을 한 이후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됐다. 네, 두 사람은 2013년 서울의 한 복싱장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는 회원, 또 가해자는 복싱 코치였지만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한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고 2017년에 유통사업을 같이 하게 됐대요. 가해자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9살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또 이유 없이 대뜸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고요. 사업은 그대로 두고 같이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가해 남성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화살이 피해자 동생한테 돌아갔답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뜬금없이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했다. 자, 그 주기도 점점 짧아졌다는 겁니다. 급기야 폭행이 이어졌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말대꾸하지 말라면서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니까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뺨을 맞고 의자랑 같이 이제 엎어졌어요. 제 발로 그때부터 찾고 뭐 이렇게 세워서 주먹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이제 글라인더랑 톱니가 돌아가면서 쇠를 자르는 건데 그거를 이제 꺼내더니 손가락을 잡고 지금부터 하나씩 자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니까 저도 뭐 패닉이 오고 다른 뭐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 다 맞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해자가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으니까 어떻게 대항할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게 말을 떼꾸로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리고 발로 이렇게 폭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뭐 중간에는 그 흉기 뒷부분 자루로 이렇게 세게 때려서 머리에 상처가 났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건지 뭔지 에탄올을 갖다가 들이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들으셨죠? 그 공부하면서 쇠 같은 거 자르는 그런 걸 가져와서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겁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나 달리기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감금한 채로 폭행을 했던 겁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며칠 그런 일이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고문을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졸았더니 또 졸았다고 또 때리고 뭐 침을 뱉기까지 했다라는 거고요. 무슨 거짓말일 텐데 자기가 뭐 사람을 고문을 해봤다는 둥, 고문하니까 너도 고문 한번 해보겠다는 둥, 이런 식의 완전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피폐해서 이 정말 의지를 꺾어버린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잖아요. 한계가 저 때부터는 폭행 수위를 더 높이고 뭐 협박 폭행을 해갔는데 몇 가지 큰 폭행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달입니다. 너 때문에 사업 망했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격을 했는데 그 당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유. 무차별로 가격을 당해서 이 왼쪽 강대뼈 다쳤다 그러고요. 또 함몰돼서 눈 옆에 뼈도 부러져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달에는 철제 행거 다리로 엎드려 뻗쳐로 해놓고 수차례 때려서 다리를 절면서 못 걷게 했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2019년 11월 달은 이 가해자가 친구하고 식당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한테 오라고 하더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을 했다라고 해요. 당시 이제 경찰이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괜찮다고 해서 훈방됐다고 합니다. 자, 무려 4년을 저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가해자 지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늘의 실수가 뭘까요? 네, 오늘의 실수는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실수한 걸 얘기해봐라. 그러고 이제 종이에다 써봐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걸 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행동의 실수, 만실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종이에 적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사소해요. 뭐 형과 고깃집에서 얘기할 때 목소리 너무 작게 낸 것, 그다음에 강아지 데리고 와서 발 닦아주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반성문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카톡으로 정리해서
실수를 보내는데 화장실 창문을 끝까지 안 열었다. 강아지를 울타리에 넣지 않고 거실로 돌아다니게 했다. 뭐 환기할 때 서큘레이터를 반대 방향으로 틀었다. 이런 거 이제 잘못했다고 그 목록을 적었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인터넷에서 죄수복을 사게 한 다음 네. 그 죄수복을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크고 끼친 피해가 커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의 그 반성문도 다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 죄수복을 입혀놨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그쳤겠습니까? 아니요, 돈도 갈취를 했고요.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앞으로 네 사유재산은 없다. 들어오는 돈은 족족 가져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 다음 사업을 구상하겠다면서 사업자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자는 보험 전화 영업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술 보험금, 또 전세 보증금도 달라고 했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도 가져갔습니다. 또 돈 봉투에 어떤 돈인지 적으라고 했는데요. 이 봉투에 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보험 전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얘기를 하고 과는 과외에서 번 돈, 또 F는 아빠에게 받은 용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장볼 목록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고 담배도 사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두 피해자 돈을 써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가스라이팅 학대 사건 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왜 저렇게 당하고 있어, 바보같이. 신고하면 되지. 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늘 겪은 것들을 뭐 발설하거나 신고를 하면은 한번 두고 봐라. 네가 자살을 해도 나한테 피해를 입힌 거니까 너네 가족들이 대신해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당하다가 실제 집까지 칼을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보복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제 인생은 그렇게 이 사람 뭐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안 맞은 날은 오늘은 다행히 안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맞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오늘은 나를 안 때릴까?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덜 낼까? 그런 생각들밖에 안 들더라고요. 박 교수님, 저희가 이제 지금 딱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이제 군대 내 폭력, 그러니까 오늘 안 맞으면 더 불안하고 막, 요즘 군대는 아닙니다만 그때 그런 피해자들의 그 심리 상태랑 똑같아요. 아주 그런 경우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랑 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심리적인 교묘하고 그 미묘하고 은근한 그런 가스라이팅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도 하지만 굉장히 그 협박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포에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첫 폭행을 하나 니네 가족 인적사항 적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 어쩌고 저 아빠 동생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고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성폭행할 거고 아빠는 죽일 거고 동생도 죽일 건데 너 겁먹는다고 네가 먼저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도 나를 괴롭힌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은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차로 들어오더니 흉기를 보여주면서 이 흉기를 우리는 작업칠 때 이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또 그 외에도 보면은 휴대전화 검사도 막 수시로 하고 친구들도 다 못 만나게 접촉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렵게 공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뭐냐면 너가 한 잘못 리스트를 쭉 저렇게 적게 해놓고 그걸 보면서 벽 보고 반성하라고. 예? 아유, 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주 크게 가스라이팅 돼 있고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느 날 아마 2023년 5월경이었습니다. 병원을 갔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각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쓰러져서 깬 이후에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람 가해자 뒤치다꺼리 하다가 죽겠다, 아니면 보복당해서 죽겠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똑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본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도움을 좀 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하지 진짜? 너도 그렇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하게 만드는 거야, 상황을 자꾸. 머리가 안 좋았어. 아이, 도대체. 아, 내 주위엔 다 사이코패스밖에 없냐. 내가 기어코 내 인생을 망쳐놨구나. 자, 양 변호사님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아. 본인이 사이코패스 같은데. 누가 누구를 망쳤다라는 완벽하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게 이제 계속해서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행히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인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도와서 녹취도 시작을 했고요. 저런 것들 이제 바로 녹음한 다음에 본인에게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그 지인이 주변에 이제 또 법조인 지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거는 뭐 고소를 하는 게 오히려 가족들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줘서 용기를 내서 이 지난해 여름에 일도 그만두겠다. 당신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거 문제로 분명히 제기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이제 잘못했다 오히려. 그러면서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또 돈도 500만 원 보냈대요. 하지만 고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연락은 안 했다라고 하고요. 수사해서 지난 8월에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빨리 뭐 구속이 되든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